이번 사연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전과까지 있던 것을 속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척 결혼까지. 그래도 사연자님이 잘 대처하셔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로 28살이 된 돌싱녀입니다. 제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을 줄 알았지만 결국 이혼을, 그것도 정말 힘겹게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저만을 사랑할 수 있는 딱 성숙하면서도 성실한 그런 제 이상형과 완벽하게 일치하던 사람. 그렇지만 연애가 익숙하지 않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던 저라서 선뜻 마음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다한 마음을 표현하기 바빴고 그런 사람이라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다정한 사람, 자상한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네요.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유도 이 사람의 이런 인성과 모습 때문인데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만 지켜봐도 알 수 있던 부분이었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던 사람. 그래서 전 그 사람과의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제 로망의 느낌으로 집을 꾸밀 수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 저를 배려하여 안사람이 이런 건 고르는 거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순간에도 차근차근 하나씩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골라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결혼 준비는 다툼이 아닌 또 다른 설레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준비 과정 동안 힘들었던 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입니다. 어머님이 이상하시게도 방금까진 기분이 좋으셨는데 조금 지난 후에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 모습이 보였었고 왜 그럴까 싶을 때 또 화가 풀린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셨죠. 제가 잘못을 했거나 조금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당연히 정말 당연하게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화가 나신 듯한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보이는 어머님 때문에 정말이지 지옥 같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끔 보면 참 이상한 애 같다. 네? 네? 아니요. 이런 것 좀 안 쓰면 안 되냐? 나 진짜 그 말도 싫고 네 표정 진짜 그럴 때마다 너무 싫다. 내가 너랑 잘 지내야 되니까 조심해달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또 시집살이라고 그러지 말고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갑자기 밥 먹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 역시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니 저에게 또 그러셨죠. 미안하다. 아까 혹시 기분 상했니? 내가 표현이 조금 거칠했던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갈비찜이랑 게장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편히 맛있게 먹어라. 아, 네, 어머님.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몇 번 그러셨는데 혹시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면 그냥 말씀을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하니까요. 아니라고 했잖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너도 왜 또 거기서 말대답을 해서 날 열받게 만드니? 네? 아니 갑자기 왜 또 화를 내세요? 아, 네가 이런 식이니까 내가 열이 받는 거야. 알겠어? 아, 그냥 사라져라. 빨리 집에 가. 그렇게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런 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 부분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그러기엔 제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저 순간에도 본인이 어머님을 말리고 다독일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해줬던 남편의 달콤한 말을 믿었던 바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격이죠.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조용히 서재로 갈 때가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씩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그 방에서 뭔가 퍽퍽 하는 소리가 나서 이상해서 몇 번은 제가 몰래 따라가서 지켜봤는데
남편이 혼자 분노를 삼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 말투가 나와서 진짜 이게 뭘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주말에 대청소를 하다가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아, 여보, 나 진짜 힘들다. 당신이 좀 집안일 도와주면 좋겠어. 나도 일하고 퇴근하고 오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하고 그러고 쉬려고 보면 자야 될 시간이고 내 휴식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일상이 조금은 지쳐. 그러니까 우리도 분담을 좀 해서 일을 나누자. 당신도 일찍 퇴근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주말에 하자라는 책임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평일에 청소를 분명히 해야 하는 집이니까 나눠서 좀 요일별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쉬는 날이 있지. 그런데 당신이 나보다 먼저 오는 날이 많고 내가 올 땐 이미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해. 솔직히 나도 당신이 힘든 티 낼 때마다 눈치 보이고 힘들어. 내가 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안 하잖아, 여보는. 도와주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하고 있으면 안 하니까 난 그게 화가 나. 내가 혼자 하고 있을 순 있어. 그런데 집에 왔으면 당신도 도와줘야지.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청소하고 있는 나를 두고 혼자 씻고 나와서 TV 보면서 저녁 뭐 먹지? 라고 하는 당신 보면 진짜 얄밉고 화가 막 솟구쳐. 그럼 그렇게 화가 났는데 표현도 안 하고 어떻게 감췄어 여태? 아니 무슨 표현이 그래. 감췄다니 참은 거지. 당신이랑 이런 일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내가 참고 견딘 거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잠깐만 하고 서재로 들어가더니 또 혼자 욕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럴 때마다 무서워서 그냥 그때는 문 열고 들어가서 뭐해?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남편은 절 노려보더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으면서 진짜 맞기 싫으면 나가 있어라 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워낙 다정한 사람이고 욕을 하는 것도 들어보질 못해서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고 나온 남편은 무릎을 꿇고 말하더군요. 아, 여보 미안해. 나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내가 평소에 화가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나지 않도록 피하고 조심했어. 이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여러 번 본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조절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해서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당신이 무서워하려는 이유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라고? 너 이거 나 속인 거야. 너 나 속이고 결혼한 거라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알아? 아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 아니? 나 몇 번 봤어. 혼자 방에서 욕하고 분노하고 참는 모습.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욕하고 소리치는 모습은 당신이 봤잖아. 진짜 미안한데 나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 제가 바로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낸 이유는 분노 조절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 언제고 저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저는 그날 심각하게 맞았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됐고 제 마음이 확고해졌고 저는 맞다 지쳐 쓰러졌고 제가 눈을 떴을 땐 응급실이었고 다정한 남편인 척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소름 끼쳤고 무서웠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살짝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폭행당해서 기절했어요.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호사에게 말을 했고 의사 소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제 모습으로 남편은 바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진단서뿐 아니라 여러 증거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고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라서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2차적으로 시어머님이 오셔서 빌고 빌다 완강한 저의 태도에 분노하셔서 저를 2차 폭행하셨고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맡기만 했습니다. 형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말리셨고 어머님 역시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셨죠. 이혼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나마 걱정을 했지만
그리고 비록 제가 많이 다치고 아팠던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자는 제 합의 없이는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알게 되었는데 둘 다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니 결국 그게 폭행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피해야 할 사람 둘을 제 가족으로 맞이했던 제 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를 끝까지 해주지 않은 저 덕분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몸에 좋은 콩밥을 먹게 되었죠. 이혼은 그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고 제가 속아서 결혼했던 부분, 폭행 등등 이곳에 다 나열하기도 힘든 죄명으로 남편은 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집행유예 기간이셨는데 저를 또 폭행하는 사건으로 이중처벌이 되신 상황.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알아서 일을 저질러 스스로의 발로 구덩이에 들어간 모자 덕분에 오히려 술술 풀렸습니다. 혹여나 나와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걱정이 있었지만 전 원래 하려던 일을 이용하여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더 넓은 환경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기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해외에서 살고 싶었던 터라 지금의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시원하게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다만 그런 모자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정한 시아버님이 조금 마음에 걸려 오기 전에 한번 뵙긴 했지만 눈물을 수없이 흘리시면서 둘 다 나오게 되면 내가 꼭 해코지 못하도록 할 테니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홀가분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